안녕하세요. 새벽의 뜬별입니다. 자본주의 생존 게임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것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향후 가까운 미래의 대다수는 극빈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정말 슬프게도 이 사회에서 누군가는 계속 부동산이나 회사 지분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자본주의 생존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돈 공부, 금융 공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이를 모두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부루마블 게임과 비슷합니다. 부루마블에서 무조건 지는 방법이 뭘까요? 점점 남의 것이 된 도시들을 밟게 되면서 상대에게 내 현금을 갖다 바치는 것이죠. 이게 전세나 월세입니다. 그리고 황금 열쇠를 받을 기회가 종종 오곤 하는데 운이 좋으면 상금이나 로또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또 어쩌다 걸린 황금 열쇠를 잘못 뽑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세금을 두드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어느새 내가 서 있을 만한 칸은 없어지고 온통 지뢰밭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산을 사지 않으면 결국 처음에 많았던 내 현금은 쪼그라들고 게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루마블은 자본주의 게임의 룰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룰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룰도 거의 똑같습니다. 자본주의의 축소판인 부루마블에서도 자본주의의 현실판인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주사위를 굴리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다양한 소득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근로소득 외에 다양한 소득을 키우셔야 합니다. 나를 지켜줄 소득을 키워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도박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많아야 성공하기 쉽단 거죠. 예를 들어봅시다. 1,00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과 100억 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은 1,000만 원짜리 게임을 할 때 쉽사리 하지 못합니다. 내 전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억 원이 재산인 사람에겐 1,000만 원은 그냥 게임으로도 걸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잃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넣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과는 다르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돈이 작으면 내가 쫄리게 되고 결국은 지게 됩니다. 그래서 판돈을 키워야 합니다. 그 판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근로로서 버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근로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여 자신의 몸값을 키워야 합니다. 왜? 판돈을 키우기 위해서요. 내가 소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찾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법니다. 각자 맞는 분야가 저마다 다 다릅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투자를 잘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유튜브로 채널이 큰 사람들은 늦지 않았다. 지금이 기회다. 바로 시작해라. 실행력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성공한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도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공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투자자들은 사업보다 안전하고 쉬운 것이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사업가들은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인플레이션과 물가 오르는 속도를 일개 개인이 따라갈 수 있을까 하며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는 반면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내 사업에 투자하면 남들 투자해서 돈 버는 것보다 더 벌 수 있는데 내 가치를 키우는 게 짱이지 라고 생각하며 투자를 도외시하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성공 방정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A 채널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A를 똑같이 따라하고 B 채널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B 채널을 똑같이 따라 하다 보면 혼란이 오게 됩니다. 결국 정답은 없고 지나다 보면 내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다 자기만의 성공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채널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부업을 하든 결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재미있게 해주거나 그렇게 해서 가치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소득, 즉 근로소득만이 아닌 종합소득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이자소득이 될 수도 있고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합소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0억 원 초과 최고 세율이 45%인 거 보이시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절반에 가까운 수준은 세금으로 뜯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도 세우고 양도소득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세금을 아무리 두들겨 맞아봤자 25%밖에 먹지 않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여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동일 연도에 발생하면 합산과세합니다. 즉 같은 해 동안 양도 차익과 차손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이때는 당해년도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년도의 다른 양도 자산의 차익과 통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팔아서 손해본 게 1억 원이고 팔아서 이익 본 게 1억 원이면 이것을 두 개를 합산해서 그 해당 연도의 양도 차익이 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과는 합산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만 같이 합해서 과세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1년 단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가까운 미래의 50%는 극빈층이 될 것입니다. 무인 가게 및 편의점이 다 자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클라우드 슈밥이 말했던 일자리의 종말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노무 업무에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나를 그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든 찾아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아시는 분께서는 취업 컨설턴트로 돈을 벌고 있고 또 다른 분은 작가로서 활동하며 돈을 벌고 있고 어떤 분은 보드 강사를 하며 월급 외 수익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근로를 통해 판돈을 먼저 키워야 내가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전 재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과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은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조급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조급하지 않은 사람의 주머니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가가치를 높여야 투자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당장 투자를 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양한 소득원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목표를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을 떼는 사람으로 잡아보는 거죠.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남이 다 챙겨주는 직장에 귀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장부는 어떻게 쓰고 어떤 항목이 비과세가 되는지, 인건비는 어떻게 정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 구간을 높이고 직장생활 이외에 다른 걸 못하겠다면 퇴직급여에 대해서라도 공부해보세요. 생각보다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는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고 놀 때 누군가는 칼을 갈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죠.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성장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워라밸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수능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과연 수업 시간에만 공부했을까요? 자습 시간까지 만들어서 공부했기에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지킬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단 5분이라도 좋고 딱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작게, 꾸준히 하나씩 발전해 가면서 배워나가면 됩니다.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찾아보고 틀린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 나가면 됩니다. 틀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시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하나씩 내 속도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꼭 공부하셔서 꼭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새벽의 뜸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